네, selamat siang. 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단수 상용 비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게 사회문화 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비자, 관광 비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복수 상용 비자가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오늘은 먼저 단수 상용 비자와 복수 상용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그 단수 복수 상용 비자를 받으셨을 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걸 두 번째로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이 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가 체류 기간이 넘어가시면 오버스테이가 되는데 오버스테이가 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벌금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단수 상용 비자와 복수 상용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단수 상용 비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타입은 211이고요. 비자군 중한 소시알 부다야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비자들이 사회문화 비자, 관광 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비자가 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싱글 엔트리 비자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비자를 받고 입국하신 다음에 비자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출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비자는 말소됩니다. 네, 복수 상용 비자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우선 비자 타입은 212고요. 예,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비자 kunjungan beberapa kali perjalanan이라고 해서 보통 영어로 하면 뭐 multiple entry visa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요. 말 그대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 출입국을 반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실 때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게 아니고 기존 비자를 계속 그 유효기간 이내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 이 멀티플 리엔트리 비자 또는 복수 상용 비자는 1회 입국하셨을 때 최대 체류기간이 60일을 넘기실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자들이 주로 받는 게 이 복수 상용 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발리에 1년에 수차례 방문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문할 때마다 비자를 받으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 복수 상용 비자를 받아놓고 1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단 한 번 들어가셨을 때 60일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쉽죠? 복수 상용 비자와 단수 상용 비자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왜 단수 상용 비자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스폰서 레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받을 때 출장 증명서나 현지 법인에서 발급해준 초청장, 요게 있으면 스폰서 레터라고도 하죠. 요게 있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복수 상용 비자는 단수 상용 비자와는 다르게 무조건 케이블, 텔렉스라고도 하는데요. 케이블이라고 하는 비자 허가서, 이민국 본청에서 발급한 비자 허가서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복수 상용 비자와 단수 상용 비자를 받으셨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행위를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갖고 이민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대학교 교수님이나 강사들이 연구나 뭐 조사의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사회문화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갖고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런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이 강의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단기 체류 비자나 근로 허가서 임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출장자들 중에 한국에 본사가 있고 인도네시아 법인의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장에 시스템이나 생산 기계를 설치하려고 사회문화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기계 설치하는 뒤에서 조언을 해주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실제 직접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컴퓨터를 켜놓고
어떤 근로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설치를 하고 싶다거나 근로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허가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기계를 직접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설치하는 현장에 서 있다가 이민국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출장 증명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법인과 현지 법인 간의 업무 협약서 같은 거 미리 준비하셔갖고 이 사람이 그냥 단순 출장자이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상품 시연회 이런 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단수 상용 비자 중에 비즈니스 비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받고 들어오셔갖고 제품 시연을 한다거나 전시회에 참석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간혹 이제 모델분이나 아니면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활동이나 공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관광부의 추천서를 받으셔갖고 공연 비자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수년 동안 살아보니까 실제 이 법규라는 것과 그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나마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원칙에 가깝게 적용을 하고 실제 검문 검색을 할 때도 수라프린따라고 해서 공무집행명령서 이거를 보여주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단속하는데 그 단속할 때 공무집행명령서도 없고 그냥 임의로 방문해서 넌 여기 왜 있냐, 여권 가지고 와라, 여권 갖다 주면 바로 여권 뺏어서 이민국에 가 있을 테니 여권을 찾으러 와라. 여권 찾으러 가면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죠. 내가 왜 그 장소에 있었고 왜 그 행위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유로 와 있는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이 미비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버스테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버스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셨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서 오버스테이가 되면 매일 30만 루피아씩 벌금이 나오고요. 최대 60일까지입니다. 60일까지 30만 루피아씩 매일 벌금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60일을 넘기게 되면 강제 추방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강제 추방이 되고, 자동으로 강제 추방이 된 사람들은 이민국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름이 명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명단이 올라가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인도네시아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6개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들어오셨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단수 상용 비자, 복수 상용 비자, 그리고 그 사용법,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오버스테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끼따스라고 하죠. 원래 단기 체류 비자인데요. 단기 체류 비자를 받으신 분이 받는 이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게 이제 끼따스입니다. 요즘은 이제 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ampai jumpa lagi.